최근 코인 시장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시기, 이른바 사토시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절의 지갑이 무려 13년 만에 움직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동된 금액만 해도 약 8,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오래된 지갑이 움직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의 목적지가 모두가 예상했던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아니라 시바이누 생태계에서 준비 중인 차세대 보안 기술 FHE, 즉 완전 동형 암호 기반의 전용 노드 지갑으로 전액 이동됐다는 점입니다. 이걸 단순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 하는 선택,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몇 번의 트랜잭션만으로 시장에 유통됐던 핵심 유동성이 한꺼번에 사라진 장면입니다. 즉 시장에 돌던 물량이 거래 가능한 영역을 떠나 고래들의 장기 보관 구간, 일종의 비공개 창고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시장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공포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은 13년 동안 가만히 있던 고래가 이제 물량을 던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코인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2026년을 향해 설계된 인위적인 공급 축소, 즉 공급 쇼크의 초입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시바리움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밈코인의 영역을 넘어서 프라이버시 금융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 대규모 물량을 노드 지갑에 묶는다는 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장의 유통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이제는 개인들이 뒤늦게 매수 버튼을 눌러도 시장에서 즉시 나올 물량이 부족한 구조, 공급이 제한된 상태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분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3년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던 사토시 시대의 고래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필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2026년 상반기에 거론되고 있는 시바이누 ETF 승인의 논의,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시장 구조 재편까지 이미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하고 내가 들고 있던 코인이 얼마가 됐는지부터 봅니다. 출근길, 지하철, 잠깐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차트가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지금 사야 할지, 지금 팔아야 할지 수십 번 고민합니다. 그러다 파란 장대응봉 하나가 나오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결국 잠자리에서도 차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가 우연히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초조함은 대부분 고래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 구조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개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장 싼 가격에 물량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공포를 느끼면 도망치고 무리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합니다. 하락에서는 공포를, 상승에서는 조급함을 만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죠. 그 결과 개인이 매수나 매도를 고민하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이미 고래들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 명확합니다. 감정을 시장 판단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자금들이 감정에 흔들려서 결정을 내릴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설계된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따라 가장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차트를 보고 있을 때 그들은 훨씬 짧은 시간 단위로 확률과 수익을 계산하면서 시장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시장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직관과 본능에만 의존하는 순간 이 시장에서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만 번의 검증된 데이터들과 시스템의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바이누 FH 노드 이동처럼 의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은 개인들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군가는 공포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기회로 바라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공급을 묶고 유동성을 줄이고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판단에서 사고 팔고를 결정하려고 들면 심리는 반드시 개입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지고 한 번의 하락에도 이성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결코 한 번의 판단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눠서 접근하고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기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DCA, 즉 분할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DCA는 언제 오를지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를 전제로 깔고 설계된 구조입니다. 가격이 내려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하고 가격이 반등하면 그 반등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결과를 쌓아가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 이슈, 정책 변수, 공급 통제 이슈가 동시에 얽혀지는 구간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의 변동성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쪽에선 이걸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DCA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 배제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실수하는 순간은 판단을 해야 할 때고 DCA는 그 판단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시장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확률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남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슈 하나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뉴스 하나에 코인들은 30%, 40%씩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손으로 하던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점.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이 있죠. 차트 보고 감으로 눌림목 잡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투자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계속 직접 싸우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잘 맞힐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감정 없이 지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계속 움직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CA 구조입니다.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쓰던 방식이죠. 조금씩 나눠서 사고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는 구조. 이 원리를 단기 매매 구조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 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한 번에 크게 물타지 않습니다.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 아래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등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하루 3% 수익 작아 보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650만 원, 벌써 35%입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이 거의 2배.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작다고 느끼겠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고래들은 이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매일 3%가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과 로직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 속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정확히 맞추고 뉴스를 빨리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를 먼저 경험한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합니다.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시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은 나중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도 제 돈을 넣고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로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PDF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세팅 방향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폼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핸드폰 직통 번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딱 2글자면 충분합니다.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조를 쓰는 사람인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남기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분들의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웃으면서 떠올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후회하게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아픈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이 기회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